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이 방위산업 관련돼서 좀 산업에 대한 분석을 좀 도와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방산이라고 하면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방산주라고 하면은 보통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때 좀 해지성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이제 방산주다, 약간 테마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방산주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는 우리가 해지성으로 바라보는 테마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산업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산업에 대한 동향이 왔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군사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군사력에 대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군사력 6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군사력 순위가 영국을 제치고 5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군사력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군 입대를 하는 장병들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5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무기를 그만큼 개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군사력이 5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방위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이제 국방력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는 절대 약하지 않은 작은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2024년도에 군사력이 높아진 대표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2위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현재 기점으로 18위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위랑 18위랑 전쟁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처음에 전쟁이 발발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던 게 거의 한 달 내지 3개월이면은 거의 전쟁이 끝날 거다. 압도적으로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한 다음에 적과 통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예상치를 다 깨고 나서 지금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군사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냐에 따라서 이 군사력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형 무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핵 보유국으로 가장 강한 이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위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핵을 계속해서 미국이 못 쓰게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3차 세계대전까지 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서방 국가를 포함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뺏기지 않게끔 계속해서 버틸 수 있도록 포탄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이제 버틸 수 있게끔 무기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우호 국가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면은 여기에 대한 군사력 자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군사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K방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화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기술 개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무기를 사들일 수 있는 좋은 시기라서 한국에 대한 무기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K방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출에 대한 수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 전쟁도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붙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7위 국가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14위입니다. 상위권 국가들이 또 대규모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서방 국가들 또는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이 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무기 공백을 또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K방산 수출액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적을 찍고 올라가는 성장의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해지성으로 테마적인 성격으로 바라보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찍고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 번 더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플러스 K방산이라는 ETF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때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ETF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TF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ETF가 지금 바닥에서 한 50%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에서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ETF로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K 방산 ETF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LIG 넥스원, 하나, 풍산, 하나시스템, 현대기아, S&T 모티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 비중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로템은 17%,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1.48%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비중이 높은 기업이 우상향을 하고 S&T 모티브는 상승을 못 하더라도 ETF 상품 올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또 등락률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지수 ETF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도 분명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황,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잘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전에 이제 AI 반도체 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주로 탑픽으로 선정을 드렸던 종목 벌써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좋은 흐름을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업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멤버십을 가입한 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정도 이제 산업에 대한 분석과 이 속에 들어있는 탑픽 종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떠한 종목을 잘 봐야 되고 산업을 어떻게 이해되는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멤버십 영상까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 속에서 탑픽을 어떤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에 있는 탑픽 종목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